퀴어 반대 국민대회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신천 이후로 2015년도에 동성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이영희 교수님 그리고 홍호수 사무총장님 너무나 열심히 수고하시고 그 외에 기론평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진영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저도 현장에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문제 말씀드렸지만 낙태법의 문제도 저 때 기자회견할 때 양심적 병역 거부도 기자회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기자들 앞에서 우리가 한번 발표를 해본 적이 있고 기자회견 한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자회견하면 몇 명 안 와요. 일반 언론도 거의 안 와요. 어떤 특별한 사유만 갖고 오는데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판결이면요. 세계 언론이 다 떠요.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 다 떠요. 제가 마이크 한번 잡으면 그냥 100여 명이 되는 수도 없는 수십 대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자, 이런 현장에서 싸울 때 보면 너무나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미 저들은 판결을 어느 정도 다 내려놓고 언론을 다 불러놓고 쇼를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반대 의견을 개진해도 사법적 극주의에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대법원 판사나 헌법재판관들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그냥 판결을 해버려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 대법원 판사님들 헌법에 반하는 판결을 멋대로 막 하는데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람들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름을 역사에 남길 것이고 그분들이 잘못된 판결이 계속 나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지금도 대법원 앞에서 이 정말 어떻게 성별 정정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런 문제 갖고도 지금 기론평 교수님과 많은 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묵과하면 안 된다. 계속 관심을 갖고 대법원에 전화하고 헌법재판소에 전화하고 항의하고 1인 시위하고 집회하고 계속 압력을 넣어야 돼요. 그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막을 때까지 끝까지 힘을 모아서 막아야 됩니다. 정부종합청사의 여가부 문제 계속 강력하게 반대해서 결국은 이제 여가부가 폐지하는 문제까지 또 우리 동성애 진영뿐 반대운동 진영뿐이 아니라 일반 20대 남성들이 극단적으로 저들이 치닫고 있는 부분을 너무나 속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 비판 여론이 사회 여론도 고조되니까 여성가족부가 폐지 공약으로까지 나왔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지만 반드시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된다고 보고 이 역할은 각 부서로 이관되면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나 불이익을 주는 이런 문제 많은 국민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역차별당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에 보면 거기에 국가, 인종 이런 문제 다문화주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무조건 우대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법으로 다 통제하고 외국인들은 부동산 구입도 멋대로 다 하게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 국민이 역차별당하면 안 된다. 또 국적법 문제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더 무한대로 혜택을 주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NAP 2018년도 우리 기론평 교수님 텐트 농성하실 때 제가 같이 이제 합류해서 할 때 그 NAP 반대 운동할 때 쭉 살펴보니까 그때 2018년 이전 3년 전에 2015년도에 이미 10년간 유지됐던 마약과 에이즈 검사가 있었는데 법무부가 에이즈 검사를 빼버렸어요. 유엔에서 계속 공고하니까 인권 침해다. 왜 외국인 차별하냐? 그 왜 외국인을 차별하는 겁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외국인 회화 강사 2-2, E2 비자를 받은 외국인 회화 강사들은 지금 에이즈 검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계속 강의하고 압력을 넣고 성명서도 냈지만 지금 법무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오히려 안타까운데 오히려 또 대법원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갖고 패소를 했어요. 법정 투쟁에 갔는데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엔에서도 공고하고 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 문제도 계속 싸워야 된다고 보고요. 퀴어 반대가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돼 가는데 안타깝게도 외국에서는 게이 프라이드 먼스라고 그래서 6월 달에 거의 대부분 행사를 하고 끝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게이 프라이드라는 용어 자체가 퀴어 축제로 변질돼서 퀴어 문화 축제로 변질돼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분들은 아무 내용도 없어요.
6월달이 아니라 7월달 전국을 가서 12월 한겨울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춘천에서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전국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저들의 전략에 보면 안타까워서 함께 찾아가서 계속 목소리도 내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차이나타운 저지에 대한 부분, 강원도에서 이런 중국 자본이 들어온 문제, 자, 그런 거, 또 이슬람 캠핑장, 이슬람의 세력이 확장되면 반드시 거기에 개토가 형성이 되고 기독교가 위축되고 교회가 역차별을 당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해서 연천 캠핑장을 막았고요. 그런데 대구 대연동에서 제가 현장을 가서 사진도 다 찍은 겁니다. 보니까 주택가 한 정면 복판에다가 큰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철골 구조물로 3층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조권 문제와 환경 소음 침해로 인해서 주택가에 건물을 짓는 것도 굉장한 통제를 받고 제한을 당하고 있어요. 제약을. 그런데 주택가 한복판에 7년 동안 소음이 있어도 잘 참았던 대구의 대연동 주민들을 완전히 혐오 세력으로 매도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경북대 민주화 교수협의회가 한통속이 돼서 대연동 주민들이 재산권과 생존권과 생명권, 자유권, 행복주권을 다 말살하는데 반인권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졌어요. 그러나 저분들은 지금도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판사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시각에서 판결을 하고 우리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 주민들이 하소연할 수 없어서 우리한테도 하소연했고 저도 가서 힘을 보탰지만 정말로 역부족입니다. 대구교회 더 나서야 되는데 잘 나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전국으로 가버리면 우리 기독교세가 위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한미 대사관 지금도 시작하고 근데 무지개 현수막 게시할 때마다 우리가 집회를 해서 이거 꽤 몇 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하고 성명서도 영역 성명서로 부탁을 해서 바꿔갖고 과거에는 트럼프 행정부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북, 백악관 페이스북, 트위터 거기다가도 다 링크를 걸어서 막 뿌렸더니 국무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거는 코리아 타임스 기자도 저한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국무부 지침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떻게 됐냐면 무지개 현수막을 기봉에다가는 같이 게시하지 마라.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그 지침을 어긴 거예요. 지금 이번엔 기봉에다가 벽면은 물론이고 기봉에다가도 무지개 현수막을 같이 동시에 게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필립 골드버거, 동성애자인 필립 골드버거를 대사로 임명했어요. 필립 골드버거 대사가 대사로 임명되기 전에 미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자, 이거를 갖고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부임하기 전에도 기자회견했고 그랬더니 올해죠. 2022년 우리 기호 현장 7월 16일인가요? 그 현장에 와서 최초입니다. 부스만 설치했던 주한미국 대사관 또 대사가 현장에 그냥 구경하고 간 게 아니라 무대에 올라서 저들의 지지하는 자기는 성소수자의 편이다. LGBT들의 편이다 해서 LGBT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반대하는 세력과 싸우겠다.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대사의 자격이 미달된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잘못된 오판을 하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도 모르고 또 첨예하게 이슈 논쟁 상황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대사가 내정 간섭적인 문화 제국적인 시각에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지금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어제도 해고왔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콘텐츠 웨이브, 이 OTT 서비스라고 오버 더 탑, 셋톱박스를 넘어서 어떤 SNS상에서도 자유롭게 영상물 이런 정보를 유통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핸드폰 하나로 우리 10대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데 이런 리얼리티 예능이라는 형식으로
1박 2일 같은 이런 프로를 만들면 아무적인 영향에 쉽게 노출되고 아무런 분별력이 없는 10대들이 얼마나 그걸 당연시 여기겠습니까? 이 OTT 서비스가 콘텐츠 웨이브를 통해서 지금 확산되면 다른 쪽도 다 연관이 돼 있고 또 대주주가 SKT였다가 이제 SK스퀘어로 지분이 넘어가면서 방송 3사는 그대로 있어요. KBS, MBC, SBS도 언제든지 국민 여론이 조금 더 완화될 것 같으면 지금 찍어놓은 방송 다 공중파에서 뿌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막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바쁜 일 가운데 계속 해오다가 이번 주에는 제가 못했지만 다음 주도 계속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갖고 다룰 때 저한테 아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현실, 강제로 아이가 아동 학대로 신고만 되면 강제 분리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어요. 청소 불량, 학습 방해, 부모들이 야단쳐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서학대로 규정이 되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유엔의 아동권리협약도 부모와의 원가정을 마음대로 부모와 자녀를 강제 분리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도록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완전히 멋대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여관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홍영태 목사님 비롯해서 같이 싸워갖고 제가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갖고 지금은 강제를 무차별 분리되는 것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포럼도 했고 미국에서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아보전이라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공무수탁 사인이 갑질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누구든지 부부싸움이나 층간소음 말도 안 되는 사이로 아동한테 신고만 들어가면요 강력 범죄자들 출동 경찰 2-3명 하지만 여기 10명씩 출동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마치 아동학대가 중범죄인 것처럼 이유 사유 불문하고 강제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회주의적인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들어와 있다. 이건 반인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어서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에서 저들 나는 부모다협회 회원들을 돕다가 원가정,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원가정 인권보호연대를 만들어서 포럼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